사실은 올해부터 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전략 방향을 좀 다시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LG 플러스가 특히 올해는 재난재해 현장에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울진에 났던 그 산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했었는데 어떤 게 이제 반려동물 케어랑 이제 아동에 대한 케어를 좀 해보자. 서로를 바라봐 서툰 걸음이 울댓 한밤의 속에 벌써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처음 이름을 한밤에라고 해서 오늘도 정말 야밤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즌 1에서는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뭐 NGO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 위주로 시작을 했다면 이번 시즌 2에서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를 섭외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손님으로 LG 유플러스의 이명석 팀장님,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 플러스에서 사회공헌 담당하고 있는 ES 추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이렇게 뭐 카메라로 인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 멤버죠. 사회공헌 분과의 그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공간에 와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인근의 그 건대 입구 쪽에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촬영을 하지 말고 2차를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겨우 끌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팀에서 주로 대표 사업들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아마 LG 유플러스에서 최근 3년간 중점을 두고 진행하셨던 사업이 좀 궁금해요. 먼저 조금 뭐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안전 종사자 그 중에서도 이제 소방관을 위한 리스펙트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3년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한 2021년 4년이 됐네요. 하고 있는 군인 자녀 그리고 소방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드림 챌린지가 또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재난에 대한 그 대응이 좀 필요성이 많아졌는데 그거에 있어서 좀 대민고 활동을 저희가 좀 뭐 중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요새 조금 많이들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단톡방에서 계속 이제 올라올 때 그 주요 LG 플러스가 특히 올해는 재난재해 현장에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팀장님이 특파원이신 것 같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리딩을 좀 해주셨는데 사회공헌 팀이 몇 분 되세요? 저까지 해서 지금 4명이니까 사실 좀 인원은 되게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예. 네. 그 현장에서 주로 어떤 걸 보셨어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민고 활동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또 저희가 체계화를 좀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20년이었나 21년 아마 20년이었네요 거의. 그 울진에 났던 그 산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조금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가 체계도 좀 없었고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조금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이 이게 좀 성숙해져서 이제 재난에 대한 그 대민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가는 걸로 지금 네트워킹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조금 지금 체계는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민들인가요? 아니요. 그 회사에 이제 저희가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네네. 영업 조직도 있고 뭐 영업 조직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시는데 영업도 저희가 뭐 기업 부문, 기업 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일반 소매 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그 로드샵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는 유플러스 로고를 단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고객들과 그런 어떤 수혜 현장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될 수 네네네. 있으니까 보통 대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본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팀밖에 대응을 좀 하기 그렇죠. 그게 좀 쉽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지 대리점도 같이 연계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직영점 분들도 같이 좀 연계가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통신이라는 게 뭐 사실 좀 필수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전기가스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복구는 복구대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재민이 겪는 어떤 그 통신이 안 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되는 곳이 보통 이제 학교의 강당입니다. 근데 강당 같은데 와이파이가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경우 저희가 네트워크 부문과 협력을 해가지고 제일 빨리 강당에다가 와이파이 선도 설치를 해드리고 이제 그 급하게 나오시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거의 안 맞아요. 들고 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들고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뭐 차도 만들어서 이제 차도 전진 배치하고 네. 이제 좀 그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 재난재해 현장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현장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좀 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구호물자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주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통신 연락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에서 또 설명해 주셨던 그 공공안전종사자, 특별히 소방관으로 이렇게 대상을 정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부터 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전략 방향을 좀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안전 종사자를 제일 이제 한 세그멘테이션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소방관을 좀 먼저 고른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드림 챌린지 뭐 다 연결돼 있는 얘기긴 하지만 아이드림 챌린지 같은 활동은 이미 그 국방부에 있는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공안전 종사자에 대한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시작이 좀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정리해서 이제 고객들이나 아니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상에 저희가 올릴 정도까지 이제 그 다듬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서야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저희가 소방관을 정한 이유는 사실 대중적 호불호가 없는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소방인과 통신이 가지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신이라는 게 사실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이라던가 그 중요성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실 소방을 부르는 거는 아주 긴급하거나 뭔가 생명의 위협이 느끼거나.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소방서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뭐 봐도 그냥 그러려니 그렇죠. 하겠지만 네. 어떤 그 재난의 어떤 상황 아니면 뭐 화재 현장에 그 당사자가 나다 아니면은 어떤 불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소방이지 않습니까?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소방관을 먼저 좀 우선적인 색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그 밑에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이제 붙이는 작업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전통적인 사회공헌 섹터에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사회공헌 업계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뭐 그 포션을 줄여나가긴 쉽지 않지만 전달 체계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섹터에서 실제 활동하고 계신 뭐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과 또 하나의 통신을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이 공간에서 사실 저희가 원래 딱 갖춰진 촬영장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현지에 있는 그 물건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앙증맞은 인형도 저희 같이 동참하게 됐는데요. 아마 후원을 받아서 아마 앞으로 해야 될 그 촬영에서도 계속 나와야 될 네, 그 소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을 누가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회공헌 실무자들, 우리 그 올댓에 있는 멤버들도 보겠지만 또 이런 사회공헌 섹터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 네. 또 청년들, 또 여기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참여해 주신 다양한 청년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항상 저도 지금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의외로 저희가 초대하는 이런 선배들, 손님들을 보면
전공이 정말 다양해요. 예측하지 못하는 전공들도 있고요. 팀장님은 전공이 어떤 쪽이셨나요? 저는 국문학하고 아, 네.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전공은 좀 국문학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실 때나 이 텍스트가 수려했었군요. 아유. 네. 네, 아무튼 전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그 인문 계열에서 사회공헌 쪽으로 오시게 된 그리고 이 유플러스가 첫 직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유플러스가 첫 직장이고요. 네. 원래는 뭐 저는 영업 관리 직군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대리점들을 관리를 했었어요. 지역 상권에서 이제 얼만큼의 그 상권 MS를 많이 좀 가지고 가냐. 그래서 뭐 통신 시장 뭐 다 아시겠지만 뭐 SK와 KT와 뭐 LG 플러스 이렇게 3파전이고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그 포션의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역할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대외 조직으로 좀 넘어왔어요. 대외 음. 조직으로 이제 넘어와서 다시 이제 과기정통부 이제 통신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이 굉장히 사실 또 중요한데요. 그 업무를 저희가 또한 몇 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센터에 같이 있는 이제 사회공헌으로까지 또 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전체 LG 플러스에 근무하신 기간과 제가 사회공헌 업무 맡으신 기간. 사회공헌은 이제 20년부터 제가 맡았고요. 네. 근데 제가 입사를 13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12년 꽉 채우고 13년 차 이제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현장에서 그 영업 부서에서 일하셨던 그 경험이 사회공헌 업무 하시면서 어떻게 연결이 좀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은 좀 직관적이죠. 뭐 좀 그 상황에 즉각 좀 대처를 좀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힘도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적시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거는 확실히 영업 현장을 있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영업 현장은 원체 이제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이제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사회공헌 쪽은 사실 스텝 쪽 업무인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지난 세월을 보면 버릴 경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서 했던 경험들이 다. 네. 그리고 LG 플러스에서의 그 U 플러스 퀴즈존. 네, 이 모델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재난 대민고의 이제 하나의 모델인데 사실은 제가 요새 좀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런 대민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민고를 나가게 되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뭐 이재민 대피소가 있고 체육관 안에 텐트들이 쳐져 있고 거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도 사실 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동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제 반려동물 케어랑 이제 아동에 대한 케어를 좀 해보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골 마을에 진짜 아이들이 있냐?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 보면은 근데 비율이 적죠. 근데 적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구호 체계를 좀 보시면은 거의 다 성인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될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돼 있죠. NGO들도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후원해주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그 세밀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연결을 해주는 그 포인트들이 좀 부족한 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좀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대민고 하면은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텐트에서도 잡았거든요. 그 실제 이재민 분들하고.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학용품도 못 가져 나왔을 것이고 뭐 그냥 쫄래쫄래 왔는데 또 와서 할 게 없어요 애들이. 뭐 대피소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텐트랑
밖에 나가면 운동장, 뭐 근데 주변은 다 뭐 산불 나고 뭐 어르신분들은 그 대피소에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또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또 가십니다. 애들도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거의 남겨지게 되는 거죠. 뭐 돌봐줄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아동구호 키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지금 이제 재난 상황이 나면은 뭐 희망브리지나 적십자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아동구호 키트, 그 일반 성인용 키트를 주는데 거기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들이 들어 있어요. 뭐 칫솔, 치약, 베개, 뭐 추리닝, 슬리퍼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아동구호 키트에는 아이들이 좀 그 대피 공간에서 좀 놀 수 있는 아이템들, 뭐 컬러링북, 네. 피제 토이, 그리고 색연필.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에코백, 그리고 에코백 안에 이제 연필, 공책 등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학용품들, 그리고 이제 텐트가 그 이제 베개를 주는 게 베개가 다 계속 입으로 불어야 되는 베개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기는 좀 딱딱하고 그리고 바닥도 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디필로우 하나, 바디필로우는 이제 껴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박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경북 저희가 이제 안동하고 의성을 나갔는데 그 안동 지역에서도 한 12세트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동이 대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은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조금 외국인 그 어머님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셔가지고 이제 다 시골 마을에서 사시는, 농사지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산불 나고 뭐 태풍 오고 이러면은 다 대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아동 구호 키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퀴즈존인데 사실 그 아동의 놀이권은 유엔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좀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피 현장에 가면은 그 이제 구호소 말고는 근처에 뭐 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놀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난리통 속에 왜 애들이 웃어야 되냐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보고자 지금 저희가 일단은 준비는 시켜놨는데 한 번도 지금 저희도 그 U+ 키즈존을 아직까지는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대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키즈존을 운영할 만큼의 지금 기간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레디는 다 지금 시켜놓았는데 실제로 쓰려면 진짜 메모드급 재난이 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스마트, 컴팩트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협력 파트너가 이제 더 프라미스라는 저기 어떤 재고 저쪽 전문 파트너신데 거기하고도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요거를 어떻게 조금 컴팩트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게 네. 할까, 요거는 좀 계속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온 사업을 보면 대상별, 이슈별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분절적인 프로그램 지원 아니면 물품 지원 위주로 갈 수밖에 네네네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 현장에서의 아이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연관 검색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도 그동안에 뭐 저희가 뭐 자원센터나 아니면 그 살고온 사업으로 후원을 보낼 때 그냥 정말 먹을 것, 네, 맞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할 정말 생활용품 네. 위주의 키트밖에 아니면 구급 상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었는데 그 현장에서 있을 정말 한두 명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새로운 접근이고요.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되게 참신하고 또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게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이제 no left behind, 그러니까 내 뒤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동이 편하고 장애인이 편할 정도면은 이미 스테이블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다 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성에서는 저희가 반려동물 구호소를 이제 최초로 열었는데 그거 사실 여는데도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 어느 지자체도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 구하기도 바쁜 거야. 네.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더 프라미스하고도 일을 하면서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장 나가서도 봤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지금 구호소에 못 들어갑니다. 네,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네. 동반 입실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피를 포기하십니다. 대피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의성에서도 대피소가 있는데 자기 개를 데리고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구호소를 설치하기까지 지자체와 엄청 진짜 피 터지게 거의 싸우다시피 했었고 행안부까지 같이 투입이 됐는데도 이 이제 현장 지자체에서 민원을 우려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거부하시는 측면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인 좀 어떤 민관에 대한 그 컨센서스를 좀 같이 이뤄나가는 작업도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난 현장이 최근에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이 오랫동안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네. 났었나 싶을 정도로 기후 변화가 체감이 될 정도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층적인 접근을 하시고 민간 협력의 그 활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 현장에서도 또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 확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LG U+의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또 힘층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 한밤의 소개는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섹터의 활동가들 또 기업이 정말 좋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지속가능 보고서에 담기게 되는 그리고 좋았던 사업으로 또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면 이것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또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들을 만날 때 제가 정말 많은 교육을 들어가서 한 번에 전파할 수 있는 양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링크를 많이 확산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때 좋은 사례로 또 저희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줌으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문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렇게 그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재난재해 또 사람이 만든 인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이제 불을 끄기 위한 행동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막 만들어진 콘티로 한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즉석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사실은 저희도 바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 뭐 전국에 있는 영업 조직 다 사실 붙여봐도 또 그분들도 원래 하시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으로 모든 어떤 재난 대응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동구호 키트를 만든다던가 그 어떤 키즈존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저희만의 목소리로만 나가면은 아유 그래 뭐 너네 그냥 하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계속 그걸 또 끄집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또 분명히 좋은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재난 대응에서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다 먹을 거를 보내준다거나 어떤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의성 산불에서도 저희가 느꼈지만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순으로 이제 산불이 번졌습니다. 자원의 배분도 그 순서대로예요. 의성은 물건이 많이 남습니다. 청송은 거의 없었어요. 의성에 있는 물건을 다시 청송으로 또 보내야 되는데 이미 의성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배분하는데 또 시간적 여력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아동고 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뿌리기도 저희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엔졸나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소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확산, 기폭제 같은 게 좀 같이 돼서 이게 U+가 처음 시작했지만 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거에 관심도 가져주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재난 현장에 먹을 거 많습니다. 초코파이 보내실 필요 없어요. 네. 세탁세제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정말 그 생활에 우리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우리 저기 뭐 재난구호 키트도 옷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거의 배포되는 거는 랜덤으로 뿌리다 보니까 막 스몰 다 입는 사람들인데 옷은 다 엑스라지로 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생활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나간다면은 우리 같이 사는 또 공동체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회복을 같이 좀 갈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좀 대민고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 이제 그 소방관 리스펙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터뜨릴 게 또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내년에 네. 또 보도 자료로 또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계속 또 업데이트 해주시러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빨리 전파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공헌 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한 사업은 다른 기업이 안 하는 뭐 그런 풍토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표 사업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발굴하고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사회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이제 사회공헌도 조금 더 이렇게 무르익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길이 열리고 있어. 올댓 한밤의 다시 할게요. 올댓 한밤의 뭐였지? 우리 대 평범이 소개. 소개.